Day 20. I'm busy working on my dissertation. 자, 안녕하십니까.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데이 20 학습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쁜 상황 표현하기, 즉, 나 바빠, 뭐 하느라 바빠,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I'm busy working on my dissertation이 오늘 대표 문장으로 꼽았는데요. 나는 논문 쓰느라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dissertation이 페이퍼라고 하는 그 논문의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working 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write, 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작업을 하더라고 할 때 working on이라고 그래요, 걔들이. 그래서 구동사 work on을 써가지고 I'm busy working on my dissertation. 이 말을 I'm busy working on my paper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하느라 바쁘다는 두 가지 패턴을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는 be busy ing, 두 번째는 with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다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동사 ing, 즉 동명사를 쓸 때는 I'm busy with ing를 쓰지 않고 바로 I'm busy ing를 바로 쓰셔야 된다. 다만 뭐 공부하느라 바쁘다, 이사하느라 바쁘다 이런 공부, 이사 이런 명사를 쓸 때는 with 명사를 꼭 써주셔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첨언을 하자면 뭐가 나를 바쁘게 한다라고 할 때는 keep somebody busy with something. 이 패턴도 오늘 영작거리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바쁘다 이럴 때는 super busy를 쓰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uper.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문들 한번 보시면 오늘 대표 문장이 바로 첫 번째인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I'm busy working on my dissertation. 논문 쓰느라 정신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I've been busy catching up on Netflix shows. 자, 행위를 나타내는 동명사를 쓸 때는 with를 절대 쓰지 않는다. 따라서 넷플릭스 드라마 밀린 거 몰아보는 게 catch up on이에요. 그죠? catch up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잡다를. 그래서 그걸 몰아보느라 너무 바빴다 최근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with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뭐라고요? 다 같이 I have been busy with work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거. Model examples.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model examples 1번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워크숍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좋습니다. 워크숍 준비하느라 바쁘다. 자, 그러면 be busy ing 형태를 한번 써볼까 해요. 준비하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be busy ing. 되게 쉬운 기초영어 회화 같지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꾸 ing도 붙이면서 with를 하는 실수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요. 자, 해볼까요? I am busy. 그 다음에 getting ready for the workshop. 맞죠? I'm busy getting ready for the workshop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곧 있을 워크숍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러면 워크숍 앞에 뭘 넣으면 되죠? upcoming을 넣으면 됩니다. upcoming이라는 형용사는 coming up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뒤집으면 upcoming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곧 있을 임박한이라는 뜻이 되죠.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I'm busy getting ready for the workshop. 아니면 I'm busy getting for the upcoming workshop 이라고 돼 있죠. 자, 성우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I am busy getting ready for the workshop. 됐습니다. 자, 2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공부하느라 요새 무척 바쁩니다. 자, 2번 한글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은 공부를 명사로 studies라고 해서 복수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항상 복수로 씁니다. 따라서 이러면은 요새 무척 바쁘다 공부하느라 이러면 I have been busy. 맞죠? 현재 완료. I have been busy. 근데 I've been very busy with my studies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표현 방식을 원어민이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좀 불편했어요. 공부를 저렇게 명사로 복수형을 꼭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원어민이 이 표현 방식을 되게 즐겼어요. 따라서 익숙해져야죠, 우리가. 그래서 I've been super busy, I've been really busy with my studie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다니시거나 이런 걸로 아주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with를 붙여야 된다. 기억하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죠. I've been busy with my studies.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들어볼까? 제가 곧 이사해서 요즘 엄청 바쁩니다. 자, 제가 곧 이사해서 요즘 엄청 바쁩니다를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죠? I am moving out soon, so I have been very busy.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는 영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근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I have been super busy with my move. 이사를 명사로 move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처음에는 불편해요. 이사가 명사로 move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곧 있을 이 말이기 때문에 upcoming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ve been super busy with my upcoming mov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이게 further studies에서도 소개되는 표현인데 미리 땡겨서 한번 공부해보면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라고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즘 뭐 한다고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세요? 라는 뜻인데 왜 그런 뜻이 되냐면 무엇이 당신을 바쁜 상태로 유지시킵니까? 이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라고 하면 여러분은 I have been super busy with my upcoming move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super busy with my upcoming move. 자, 이제 4번 한글 들어볼까요? 나 행정 업무하느라 무지 바빠. 좋습니다. 이때 행정 업무 하느라 바쁘다. 이것도 동사로 쓰지 말고요. be busy with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I am busy. 맞죠? with. 그 다음에 행정 업무는 영어로 admin work라고 그래요. 여러분 administrative 이런 표현 아시죠? 그거의 줄임말인 admin. 이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admin work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I am busy with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all this admin work. 느낌 오시죠? all this 이런 것들이 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행정 업무가 어찌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참 영어가 어순과 생김새 이런 게 되게 달라요. 영어는 이 모든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말은 행정 업무가 어찌나 많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I'm busy with all this admin work. 실제로 원어민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I am busy with all this admin work. 맞습니다. 자, 5번 한글 들어볼까요? 학교 다닐 때 과제다, 학원이다, 방과 후 활동이다 해서 잠시도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죠. 자, 5번이 오늘 가장 어려운 영작이 아닌가.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과제다, 학원이다, 방과 후 활동이다 해서 잠시도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라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 어떻게 비지를 쓰란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도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곳에서 비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즐겨 읽는 동화책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각색해본 문장이거든요.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학교, 학원, 부모님이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희 중학생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럴 때 비지라는 표현을 그 친구가 썼거든요.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They keep us busy with.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They would keep us busy with A and B, C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they는 뭐냐? 학교, 학원, 부모님을 퉁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늘 바쁜 상태로 유지시켰다? 이것으로 즉 학교다, 방과 후 숙제다, 뭐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when I was in school 그대로 쓰시면 돼요. They would always keep us busy.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오형식.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academies, homework, and after school activitie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would를 쓰는 이유는 과거에 늘 있었던 일을 would로 표현하거든, 걔들이. 오케이? 그래서 they would always keep us busy with A and B, C 이렇게 표현하면 가만두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사실은 아직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당장 가만히 두지 않았다를 보고 어떻게 비지를 생각하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당장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지만 하고 계시라 이런 말이죠. 한번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답을 들어보시죠. When I was in school, they would always keep us busy with homework, academies, and after-school activities. 자, 모범답 보니까 they would always keep us busy with A and B, C라고 나왔죠? 그리고 they는 누굴 가리킨다? 포괄적인 대상, 학교, 부모님, 학원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됐죠? 자, 오늘 모델 examples 전반적으로 매우 쉬웠지만 5번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행위를 나타낼 때 논문 쓰느라 바쁘다라고 할 때는 I'm busy working on my paper 이렇게 be busy ing를 써야 되지만 명사 하나로 저 공부하느라 요즘 정신없어요 이러면 I've been busy with my studies 이렇게 with를 넣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오늘은 be busy with, be busy ing 이거에 대한 스몰 토크 3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늘 피곤하다고 해. 이해돼. 동시에 책 2권을 작업하느라 많이 바쁘니까. 자, 다니엘은 늘 피곤하다고 해 라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때는 이해돼보다는 더 유연한 한글 해석은 그럴만도 하지 정말 좋은 한국말인 것 같아요. 동시에 책 2권을 작업하니까 많이 바쁘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 2권을 쓰느라 바쁘다니까 be busy with가 좋을까요? be busy ing가 좋을까요? 행위니까 with가 빼고 ing가 좋겠죠? 그러면 he has been busy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writing이라고 하지 말고 working on. 그 다음에 two books.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he's been busy working on two books at the same time. 자, work on이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작곡가가 노래를 작곡을 하거나 또 뭐 영화 대본을 갖다가 작가가 쓰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뭐 he's working on 무슨 뭐 script. he's working on 무슨 book.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정말 좋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Daniel is always saying he's tired는 쉬운데 바로 여기 그럴만도 하지라는 표현 있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영어로. I know why 이러면 되나요? 나 알아 왜 그런지 이렇게. 자,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웃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습자분들과 제가 티키타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상상은 해보겠습니다. 그죠? 제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했겠지. 그 중에 하나가 I know why 정도인데, 자, 최근 강의에서 제가 Further Studies에서 얘기한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해가 된다. 아, 그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한 게 한국말이 좀 바뀌는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힌트를 드린 경우가 있었죠. 그게 기억나는데 그때 뭐 썼죠? 제가 make sense라는 표현을 썼었죠. 바로 이때야말로 그럴만도 하지가 Daniel is always saying he's tired. Yeah, that makes sense. 그럴 수 있지. 그럴만하지? 이해가 되네. 이럴 때 that makes sense가 최고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난 이해가 돼. 그럴만도 하지. 왜? 하니까 he's been busy working on 2 books at the sam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쉽지만은 연결이 아주 조밀조밀하고 부드럽고 간결하게 되는 영어가 상당히 좋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정도만 영어 해준다면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거 쉽게 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만 좀 쉽고요. 나머지 that make sense를 떠올리기가 우선 잘 안 돼요. 두 번째가 busy 다음에 정확하게 with 없이 ing 아직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책을 쓴다 하면 write 자꾸 이렇게 쓰지 구동사인 work on 못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성우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Daniel is always saying that he is tired. Well, that makes sense. He's so busy working on 2 books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글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만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 있을 워크숍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자, 안녕하세요, 사만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있을 워크숍 준비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너무 현혹되지 말고 너무너무 바쁘네요. 이거 준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I've been super busy. 맞죠? 그 다음에 준비하다가 했죠? Getting ready for. 우리 다 했습니다. model example에서 the workshop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깔끔한 영작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정신이 없다에 절대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궁금해서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모범 답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I'm just checking in. 그 다음에 how you are do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check-in이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check-i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check-in on 사람 혹은 check-in on something, 사물 이렇게 쓰는데 사람이 안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잘 지내는지를 확인하다. 또 어떤 사람이 감기 독감에 걸렸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다. 오케이? 체크인. 그 다음에 회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진도 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철수 엄마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 여행을 가고 집에 애완견을 놔뒀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애완견 좀 가끔씩 한번 봐달라. 이럴 때 check in on her pet.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들이 check in on something이나 somebody예요. 따라서 이때도 지금 아마도 사만다하고 이 연락을 받는 사람이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뭐 어떻게 회사에서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이런 안부를 묻는 상황이니까 I'm just checking in. 딴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차. 당신이 how you are doing. If you are doing okay. 잘 지내는지 안부차 연락드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heck in on 조금 느낌 오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모범답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 just checking in 이렇게 나왔고요. To see if you are doing oka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busy ing가 나왔죠. 자, 워크숍 준비한다 해서 getting ready for를 썼는데 여기서는 또 work on을 썼어요. 자, work on이 뭐냐? work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노력하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work on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준비에 집중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준비하느라 바쁘다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work on이. 그래서 참 이런 work on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선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시죠. Hi, Samantha. I'm just checking in to see if you're doing okay. Good afternoon. I've actually been really busy working on arrangements for next month's workshop. 좋습니다. 자, work on을 제가 조금만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work on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무슨 대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뭐 애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 think I need to work on my accent. 자, 자신의 영어 액센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분이 쌤, 아무래도 제가 액센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work on my accent라고 그래요. 즉 어떤 특정 대상에서 집중 연습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work 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 am currently working on 2 books라고 해서 제가 현재 책을 2권이나 작업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럴 때도 I'm working on 2 book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브라질로 주재원으로 이제 가게 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포르투갈어를 조금 해요. 조금 하는데 많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 다음 달에 이제 브라질에서 일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어 좀 더 다듬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I think I need to work on my Portuguese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work on이 뭐죠? 연습하고 다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need to work on my Portuguese라고 합니다. 느낌 오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써요. Have you fixed the toilet yet? 이라고 아내분이 남편에게 여보 그 변기 고장 나는데 고쳤어 하니까 아유 고치고 있다고 이럴 때 이미 시작했다고 이럴 때 I'm already working on 이라고 해서 already를 붙여서 아니 이미 시작했는데 뭘 자꾸 그렇게 좀 잔소리를 해? 이럴 때 I'm already working on it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요것도 들었고 이제 스몰 토크 세 번째 거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줄리?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더라. 미안해.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 좋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줄리? 너 문자 계속 씹더라? 답도 없고? 라고 하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 자,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무조건 because of work라고만 하지 말기. because of work보다는 보통 통상적으로 I have been busy 그 다음 뭐죠? with work라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I've been busy with work 하면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뜻입니다. 됐죠? 회사에서 바쁘다라고 하면 I've been busy at work라고 해야 돼요. at work, 회사에서. 자, 그 다음에 문자에 답도 없더라. 이것은 쉽습니다. You never texted, 문자를 하다, me, 다음에 뭘 쓰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ack을 쓰면 돼요. You never texted me back. 너 계속 읽고 싶고 이러고 답도 없더라. 해서 You never texted me back.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성우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are you, Julie? You know, you never texted me back. I'm sorry. I've just been so busy with work. 좋습니다. 자,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명사가 올 때는 with를 붙여야 된다. 따라서 I've been super busy or so busy with work.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케이스 진 포인트와 further studies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진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간단하게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진 포인트는 work 이메일인데요. 한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씨. 출장 준비로 바쁘신 줄 압니다. 금요일에 요청한 인보이스를 아직 안 보내주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한글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스티브 씨. 출장 준비로 바쁘신 줄 압니다. 금요일에 요청한 인보이스를 아직 안 보내주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메일 드립니다. 혹시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선 뭐 하느라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여러분. 자, 출장 준비로 바쁘다.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 know you have been busy나 you are busy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getting ready 그 다음에 for the business tri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you are busy 그 다음에 working on 무슨 arrangement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이거 하지 않고 be busy ing 있잖아요. 그죠? getting ready for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 understand you must be busy 틀림없이 그 다음에 getting ready for the business tri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차원에서 메일 드린다 뭘 알려드리려고 메일 드린다 할 때 저희 책에서 무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용건을 이야기할 때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뭘 써라? I just wanted to 이거를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저는 단지 이거를 원했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걸 알려드리려고 뭐 하려고 연락드린다 할 때는 무조건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 just wanted to remind you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맥에 따라서는 까먹었을까 봐 알려드린다. 혹은 let you know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를 아직 안 보내줬다. 이것은 일단 놔두고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부탁드려도 될까 할 때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ASAP라고 해서 as soon as possible이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맞죠? 자, 그러면 지지난 강의 때 제가 어떤 설명드렸냐면 외운 것 따로 입에서 나오는 것 따로가 여기에서 현실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왜냐? 가능한 한 빨리 하면은 아무리 다른 표현을 외워도 우리는 as soon as possible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as soon as possible도 가능하지만 이런 표현을 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at your 그 다음에 earliest convenience라는 표현 혹시 토익 공부 같은 거 할 때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긴 하지만 당신이 편한 시간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급적 빨리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어른들이. 너무 무례하지는 않게 ASAP라고 하면은 또 너무 또 독촉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의를 차리면서 당신이 편한 시간에 하지만 최대한 빨리라고 해서 공손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급적 빨리, 최대한 빨리 할 때 외웠는데 생각 안 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uld you please take care of something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라고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영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at your convenience와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at your convenience는 어떤 표현이죠? 그냥 편한 시간에라는 표현이에요. 편한 시간에. 무슨 말이냐 하면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뭐 월드크린 이런 세탁소에서 세탁물 찾아가라는 저 문자 오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최대한 빨리 꼭 찾아가시라고요. 이렇게 안 오죠. 편하신 시간에 방문 주세요라거나 세탁물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오죠. 근데 2달이나 석 달 동안 계속 안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조금 독촉을 해요. 걔들도. 어떻게? 가급적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표현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가급적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뭐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예요. 맞죠? 하지만 편하실 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Feel free to 그 다음에 pick it up 찾아가라 at your convenience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분명히 느낌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말 해요. 살다 보면은 야, 너 편한 시간에 보자. 내가 맞출게. 이런 말 해요. 그죠? 바쁜 직장인 친구에게 집에서 그냥 쉬는 친구가 그런 말 할 때는 let's meet. 그 다음에 at your convenience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I can work around your schedule이라고 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 편한 시간에 보고 내가 너 스케줄에 맞출 수 있다를 너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인다가 네 스케줄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정말 최고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I can work around your schedule. Let's meet at your convenience. 즉, at your convenience도 그렇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학습 교재를 통한 암기가 내가 실제 구사로 이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서 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표현까지 학습을 했고요.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전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Steve. How are you? I understand that you must be busy getting ready for the business trip. I just wanted to remind you, though, that you still haven't sent us the invoice that we requested on Friday. Could you please take care of it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쭉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한 거하고 똑같고요. 또 I just wanted to 용건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근데라는 표현을 한번 썼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보내주지 않았다 이건 보면 되고 마지막이 오늘 가장 역점을 두고 했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게 가장 중요했다. 또 그쪽에 맞추겠다 할 때 I can work around your schedule도 정말 좋은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urther studies는 오늘 뭐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말에 이걸 보면 제 아들은 주말 동안 숙제 때문에 바빴다, 숙제로 바빴다 이러면 이게 사실 이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because of를 자꾸 입에서 너무 많이 내뱉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한국말 자체가 자꾸 이유처럼 생겼으니까. 따라서 보통은 my son was busy over the weekend because of 뭐 homework 이런 식의 영어를 많이 하게 되죠. 아니면 두 개로 쪼개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my son was busy because he had to do his homework. 이런 영작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스스로의 영어를 한번 되짚어 보고 곱씹어 한번 보세요. 주로 이런 좀 늘어진 영어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 시간에 연습만이 능사는 아니다. 연습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아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이런 것은 누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당신의 영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스스로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게 필요한데 바로 오늘 배웠던 be busy with가 결국에 암기한 영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되죠? My son, he was busy. 맞죠? 그 다음에 with
his homework during the weekend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난 주간에 바빴으면 당연히 he was busy with his homework last weeken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로 바쁘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문문을 잘 못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평서문은 잘 만드는데 의문문을 못 만드는 이유는 어순의 문제에서 막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뭐 하느라 바쁘다 하면은 이거잖아요. be busy with 명사 혹은 ing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의문문이 되면 이 with 다음에 있는 명사, 즉 전사의 목적어가 의문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쁘니라고 해서 what are you busy with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죠. 자, what are you busy with this morn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어려울 게 없는 게 평서문일 때는 you are busy with something이죠. 근데 의문문이 되니까 something이 의문사로 바뀌니까 what are you busy with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로 바쁘세요 하는 것도 what are you busy with this morning이라고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분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책의 Further Studies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번 연휴에 되게 몹시 바빴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 연휴에 몹시 바빴어요. 이런 것도 바빴다. 이러면 보통 우리 학습자들은 어떤 영작을 하면 I was busy. 그죠? I was busy during the holiday. 이런 영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나는 보냈다 바쁜 연휴를 이런 어순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영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I had a busy holiday. I had busy 추석. 이런 영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도 이제 busy라는 그 오늘 바쁘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준비해서 책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I had a busy holiday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학습하는 학생들이 10명에 한 7명 정도 이런 영어를 잘 못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I was very busy, over the weekend. I was very busy during the holiday. 이런 영어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책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늘 이미 사실은 지지난 시간에 공유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요즘 바쁘세요 하는 표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이 표현은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다 같이 시작. What i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좋습니다. 자, 이번 데이도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데이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